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우선 제가 AI를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영상이나 그림을 넣어서 방송을 하기에는 완전 초보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고사를 해왔는데 뭐냐 하면 건설사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콘도 판매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닥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있고요. 사고가 많이 나요. 사실은. 특히 송금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한테 마스터 에이전트를 맡아달라고 하는 건설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재작년에도 있었고요. 그 앞에도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쯤에 오리진에서 저한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오리진이 막 분양을 많이 할 때예요. 그런데 그 콘도들 중에서 제가 판매할 수 있는 콘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 개, 두 개? 이 정도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저는 콘도를 제가 선별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다 팔아야 돼요. 손님이 가서 설명을 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요. 콘도를 실제로 사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경하러 다녀요. 그래서 제가 대면 상담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막 콘도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피곤해서 일 못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쓸데없이 저나 제 직원들이 고생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사를 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또 어떤 건설사로부터 제안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안 한다라고 했는데 제 직원애가 왜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있으면 가갖고 해주고 이런 거는 그냥 본인들이 걸어 들어온 거 아니냐. 우리는 설명만 해주고 거래한다라고 하면 뭐 송금하는 데까지만 잘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이 건설사의 콘도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 사람들이 사야 할 콘도는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한두 가지도 제가 판매를 하는 콘도는 아니에요. 판매를 하는 콘도는 아닌데 송금 문제까지만 해결을 해주고 그러면 제가 건설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도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친한 고객들한테 이 부분을 오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왜 안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고민 중인데 아직까지는 한 40% 정도 조금 더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오는 사람들이 뭐냐면 대부분 인터넷으로 뭔가 검색을 하고 아니면 SNS로 검색을 하고 그러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뭐 구경을 하든 실제로 산다라고 하면 더 문제고요. 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기게 되는 건데 송금 문제만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제가 올해부터는 송금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요. 문의를 안 받아줍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송금 문제 터지면 아무래도 큰 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몇 억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면 손해가 몇 천만 원씩 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무조건 전화를 받아가지고 얘기를 듣고 솔루션을 추구는 했습니다. 근데 왜 하지 않느냐? 그렇게 솔루션을 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미 사고가 터졌어요. 그 사고가 터진 거를 수습하는 솔루션까지도 항상 줍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고맙다는 문자 하나 안 옵니다. 그래서 안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원래 거래를 하신 분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들 아무도 안 믿다가 막상 사고 터지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기 알고 싶은 것만 알면
그대로 땡이죠. 굳이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뭘 해줘야 되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부동산이 아니라 이민이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드린다라고 했는데 꽤 오랫동안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치앙마이 은퇴비자 이민 시들해진 이유 요거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뭐 치앙마이 사시는 분들 만족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요거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의 관점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느냐, 가끔씩 제가 1년에 한 5건 정도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방콕이 아니라 이렇게 치앙마이죠. 보통은 치앙마이로 이민을 하고 싶다, 뭐 은퇴해서 이민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 연락이 와요. 그럼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방콕은 너무 복잡하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방콕은 복잡하다 이건 좋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은퇴 이민이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계속 회사 다니면서 정말 복잡하게 살다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좀 조용한 곳에서, 스몰한 곳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국의 지방도시라고 해봐야 치앙마이밖에 없습니다. 치앙마이 같은 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를 못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있지 않습니까? 한국하고 태국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태국은요, 방콕 몰빵입니다. 그러니까 방콕은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동남아에서 유명 가수가 와서 콘서트 하면 싱가포르하고 방콕, 그 다음이 KL입니다. 방콕에서 K-팝 가수들 공연을 다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만 보러 가는 게 아니고요. 중국부터 시작해서 이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러 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다른 도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도시화가 굉장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꽤 도시화가 되어 있는 북쪽 도시가 치앙마이이기 때문에 치앙마이로 많이 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많이 조명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꽤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 여러분들이 찾는 게 항상 미디어, SNS, 인터넷 보고 뭘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태반이라니까요. 제가 이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한국을 갔다 왔습니다. 좀 몸도 조금 체크를 할까 싶어서 갔다 왔는데, 자, 지방에서 있을 때는 좀 괜찮았어요. 지방병원을 갔었거든요. 괜찮았는데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오래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낙향을 한다라고 하면 저 시골에 가서 사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한국은요 굉장히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한국처럼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못 하는 게 해외 가서 사는 거는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연고가 없는 한국의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쪽이 더 불편할까요? 사실은 해외 가서 사는 게 더 불편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제가 그냥 찾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울산이거든요. 그죠? 울산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바닷가 아파트인데 그리고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경주예요. 전부 다 1시간 만에 다 갈 수 있는 거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데 가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찾아봤습니다. 보면 집값도 굉장히 싸요. 굳이 해외까지 나와야 되나 그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너는 왜 사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해외에 나와서 사는 건요 거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사업으로 오시는 분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갖고 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이라는 건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거 도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있는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선택할 수 있었냐? 저는 한국에 사는 걸 딱히 좋아하지를 않는 타입입니다.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많이 가봤고요. 실제로 살아본 나라도 있죠. 그 나라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게 내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한국에 살고 다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을 떠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국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게 행복을 담보하기 힘들 때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어떤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받거나 아니면 그 퇴직금 연금으로 돌렸거나 또 뭐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거나 또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서 충분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게 해외에 이주해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려고 하면 저처럼 한국에 사는 것 자체를 딱히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특히나 저는 사람한테 치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권모술수 뭐 이런 것들 너무 많거든요. 제가 태국에 살면 어떤 게 좋냐면 이 태국인들하고의 인간관계가요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만 저한테 맞는 좋은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면요 딱히 내 인간관계에서 힘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하고 태국 사람들하고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제 고객들 아니면 사람을 아예 안 만나죠.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전부잖아요. 한국 사람도 제가 고객들 또는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 또 계약하러 오시는 분들 제 일적인 관계에 있는 한국 분들 또 일적인 관계에 있는 태국 사람들 빼고는 제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내 터전을 옮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가요. 왜? 조금만 내가 생각했던 거, 상상했던 것과 다르면 그게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게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앞에 울산 강동 같은 데 찾아갖고 왜 알려주냐면 충청 이남만 가도요 이런 데가 널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인프라가 훨씬 좋은데 굳이 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와야 하냐는 겁니다. 자, 여기 살면서 부동산 하면서도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자, 그러면 이제 사업적인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태국에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법적으로도 힘들고요. 두 번째, 여기가 커뮤니티가 크질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관광객은 많을 수 있지만 상주 한국인 숫자가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 엄청 많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하느냐? 식당 같은 거 하거든요. 제가 오늘 방송을 만든 이유도 한국에 갔다가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태국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알고리즘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 있는 한국 식당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식당을 알아요. 거기에 종업원 수가 저렇게 안 되는데
저기 영역을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해서 저기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다 알거든요, 제가. 근데 그 한국에서 온 유튜버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구독자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여기 사업이 잘 되는구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인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게 인터넷이나 또 SNS나 너무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심하면요. 실제 안 그런데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와서 뭘 합니다. 그럼 돈 많이 들어요. 실제로 잘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식업. 태국 사람들이요. 한국 음식 딱히 안 좋아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잘 안 됩니다. 정말 고생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뭐 프랜차이즈 가지고 와서 성공한 사례 거의 없어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뭔가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2년 전에 에까마이에 한국 클럽 생기고 나서 그 주변에 한국 가게들 엄청 생긴다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가게들 중에 살아남을 거 별로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정말 하나 남아 있는가 그래요. 다 망했어요. 그게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왜 만들어졌느냐? 그런 것들을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웃긴 건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이 그걸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전부 다 커뮤니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쉽게 가려고 해서 그래요. 한국이 프랜차이즈 천국인 이유는 쉽게 가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쉽게 갈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쉽냐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에 들어와서 성공한 한국 프랜차이즈 거의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치킨집 할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연락 와서 치킨집 얘기하시는 분들이요. 아직도 1년에 한 3, 4명 됩니다. 치킨집하고 떡볶이집 하면 장사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TV에서 한류 맨날 나오니까. 근데 현실은요. 실제로 안 그래요. 여러분들 쇼핑몰 가서 한식당 있지 않습니까? 쇼핑몰 안에 한식당. 다른 식당들보다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앉아가지고요. 한 6시간, 7시간 모니터링 해보세요.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 보지 말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흥분했는데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오셔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면 새로운 기회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차리고 나서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들을 겪고 가야 됩니다. 그 겪어가는 과정을 다 겪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어요. 쉽게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2번째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만족하고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사는 게 행복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게 없이 그냥 내가 딴 나라로 한번 옮겨보지, 뭘 해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태국은요. 물가도 그렇게 싸지 않아요. 물론 치앙마이나 이런 지방들은 방콕보다는 훨씬 싸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싸지 않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국에서 1억짜리 콘도를 사면요. 그냥 그거 1억짜리 콘도예요. 태국에서 1억짜리 콘도를 샀다라고 해서 한국에서의 가치가 10억짜리 콘도를 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600억짜리 콘도도 팝니다. 100억짜리 콘도 요즘 많아요. 그러니까 3밀리언짜리 콘도 사면요. 그냥 그건 3밀리언짜리 콘도지. 그게 이 나라에 왔으니까 10억짜리 가치를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설사 제안도 고민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제 성격 때문에. 제가 하다가 짜증나 안 해. 이럴 것 같거든요. 그게 제일 제 고민이에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에 사는 게 지금까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새 인생 사는 데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자, 그런데 그 계획들을 꼭 잘 세우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SNS에 의존하지 마세요. SNS는 믿지 마세요. 제가 올해는요, SNS 하나도 안 봤습니다. 작년에는요, 제가 SNS로 뭘 찾아가지고 많이 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6년 만에 한국을 가니까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찾아갔는데 다 실패해요. 다 실패. 그래서 중간부터는 아예 끊어버리고 그냥 제가 아는 대로 했습니다. 그게 훨씬 나았어요. 올해는 그냥 제가 모든 걸 계획 짜고 모든 걸 했거든요. 훨씬 낫습니다. 대부분 다 광고잖아요. 여러분들이 광고와 광고가 아닌 것들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제발 권위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국 물가 올랐다. 거짓말이라고. 뭘 올라? 환율이 오른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알만한 방송국에서 만든 유튜브에 그딴 게 나옵니다.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스타벅스 가격 비교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정보가 전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제시였습니다.